오늘은 아무런 전제 없이 정말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또 지난 3, 4년 동안 요즘 급변하고 있는 그 국제 기록이 경기의 그 기술적인 추세 그리고 우리 팀의 어떤 실상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 느낌대로 이렇게 오늘 좀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수 특징, 네 번째로 해외 선수 대비 훈련에 관해서 한번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 코로나 상황 이후에 유럽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대회가 사실 중단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이 선수들의 이런 퍼센테이지가 높아 보이지만 작년 한 해부터 아시아 지역 선수들의 참가가 시작되면서 아시아 선수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올해 있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별 분포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시겠지만 작년 멕시코 세계대회 이후로 남자분은 우승한 결과를 비슷하게 남자 선수들은 사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실 비교적 그 여자 선수들은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까다로워하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이란 선수들이 꾸준한 상위권을 지키고 있어 사실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을 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사실 아시아 지역에 비해 신장, 파워 모두 유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발 밀기를 이용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것도 특징이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단점은 경기 운영의 미숙,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기고 있을 때나 지고 있을 때나 뭐 한계선에 몰렸을 때 등 이런 하고자 하는 동작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과 무관하게 동일한 발차기를 구현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선수들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협업하여 제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좀 부탁을 해서 한 선수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겠지만 뭐 라운드별 공격 빈도, 득점 빈도, 그리고 클린치 상황에서의 득점 뭐 유무, 그리고 폼에 대한 폼별 뭐 공격 비율, 기술 스타일, 발차기 빈도 등 이렇게 한눈에 보면은 사실 어느 선수가 봐도 이 선수는 왼발잡이다, 아니다 오른발잡이다, 아니면 주로 쓰는 게 밀기 발차기다, 돌려차기 발차기다 등 사실 태권도가 가장 짧은 시간에 이 한 선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선수가 어떤 발을 차고 어떤 폼을 가지고 있고 뒷동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선수의 체력을 항상 보게 되면은 1회전의 득점력이 어느 정도고 2회전의 뭐 득점력, 3회전의 뭐 득점력을 보게 되면 이 선수는 어쨌든 1, 2, 3회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외국의 성향들이 여자 선수들한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이 선수를 보면 이 선수는 왼발을 앞에 두는 왼폼을 쓰게 됩니다. 전혀 오른폼이 없고 왼발 앞발 밀기만 주로 사용을 하고 클린치 상황에서의 득점도 높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사실 1회전, 2회전보다는 3회전의 득점력이 강하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런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한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선수들이 이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조금 더 경기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 경기력 강화 방안에 대한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3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세계선수권대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대비하여 국제 경기력을 강화하고, 둘째,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 및 훈련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코칭 스텝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코칭 스텝과 선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태권도 종족으로서의 위상을 제고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먼저 국제대회 지도자 역량 강화입니다. 국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도자분들의 국제대회 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세계연맹에서 운영되는 랭킹 시스템, 그랑프리 시리즈 등과 같은 국제대회 운영 체계와 경기 규칙에 대해 랭킹 포인트를 관리하고 있는 소속팀 지도자 이외에는 이를 모두 숙지하고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제 코치 라이선서 교육도 실시가 되고 있지만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많고 또 내용도 방대하고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몰입도가 낮아서 필요한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체급별 주요 선수 전력 분석 역시 오픈대회를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소속팀 이외에는 체급별 주요 선수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상태고 또한 해당 체급 이외에는 다른 체급 선수들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표팀 운영 매뉴얼을 보다 간소화해서 제작 보급하고 그리고 대표팀 운영 초기에 지도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서 지도자분들의 국제대회 역량 강화가 우선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체급별 주요 선수에 대해 대표팀, 소속팀, 전력 분석관님이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업데이트 시켜서 대표팀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훈련 체계입니다. 이 제한점으로는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자와 선수 간의 호흡을 맞추기에는 그 1년이라는 임기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또한 대회마다 이렇게 세컨 지도자가 변동되는 것도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혼란이 가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각양각색의 선수들을 이제 크게는 성별과 체급 그리고 선수의 성향까지도 고려해서 선수별 전담 지도자를 조기에 선정해요. 선수 특성에 맞는 훈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선수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체급별 주요 선수에 대한 대비책을 선수가 개인 훈련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팀 훈련 프로그램 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선수 맞춤형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남녀 코칭 스텝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총감독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서 충분히 이원화되고 보다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훈련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속팀 지도자분들이 선수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속팀 지도자와 소통하고 또 선수들이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코칭과 전술적인 부분을 일체화시키고 연계성을 유지한다면 선수와 지도자 간의 신뢰가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선수단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제한적으로는 소속팀에서 출전하는 오픈대회, 그리고 전국체전, 팀 행사, 학교 시험 등 개인별 스케줄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상 관리와 재활이 필요한 선수들이 있으며 또 훈련 파트너 선수들이 개인 스케줄과 부상 등으로 부재가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와 선수 의무팀이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선수의 취약 부위와 현재 몸 상태를 사전에 진단해서 부상 예방 활동을 강화시키고 또 소속팀과 일정을 공유해서 선수 개인별 스케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파트너 선수들이 이제 국내 대회를 참가함으로써 시합을 앞두고 체중 조절에 들어가고 또 대회를 치르면서 부상을 입은 채로 입촌해서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파트너 선수들에게 우수대회 참가 자격 부여와 같은 방안으로 이제 훈련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로서 실력뿐 아니라 바른 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학생 선수들을 보면은 국제 경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훌륭하고 우수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 경험이 부족해서 국제대회를 가보면은 언제 가볼 수 있냐 그러면 실업팀 가서 아니면 좋은 대학 가면은 국제대회를 뛸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고등학생들이 국제대회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여자 선수들은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면은 5명, 1명입니다. 1명 내외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여자 선수들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고
학생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권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 협회라든지 우리 선배들이 좀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동기유발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생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 지도자와 그리고 지금 대학 태권도 시니어 지도자들이 다양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